교육평론 2023년 11월 칼럼. 제목 노벨 과학상 수상이 없는 이유와 그 대책. 저자 안재호. 노벨 과학상과는 인연이 없는 우리나라. 올해도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25명이나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 눈부시다. 특히 K-팝을 비롯하여 스포츠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분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비해서 정작 국가 발전에 더 필요한 기초과학 부분에서의 부진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제공한다. 일본과 한국은 여러모로 사회 문화적인 여건이 비슷한데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도 이에 대한 답변을 모르고 있다. 25영 일본과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비교다. 10월 노벨상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노벨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3일 물리학상, 4일 화학상, 5일 문학상,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벨상 족집계로 통하는 글로벌 조사기업 클래리베이트 예측 결과에서 올해 수상자 후보로 예측되는 한국인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헤럴드 경제 2023.09 32. 한국의 노벨상 빈곤에 대한 원인 분석. 한국이 이렇게 국력에 비해 노벨상이 약한 것은 바로 학벌주의 때문이다. 공부는 오직 출세를 위해서 하니 학문과 과학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발적 호기심과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도 심한 학벌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 교육 경쟁이 거의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도리어 교육 경쟁이 한국보다 약하다. 이를 소위 유도리 여유 교육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애들은 대학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이다. 대학 직전까지 모두가 경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중학교 때 벌써 진로가 많이 결정된다. 그 밖에 다른 요인은 일본의 경우 명문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 집중이 한국처럼 심하지 않다. 일본 최고 명문대는 어디죠? 일본 대학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선뜻 대답을 못한다. 전국의 대학을 1위부터 줄을 세워 순위를 발표하는 일본의 공식 기관은 없다. 대학 입시업계나 관련 잡지들이 학교 순위를 매기기는 한다. 입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가 자기 기준의 대학 랭킹을 발표해 인기를 끄는 사례도 있다. 그래도 전국의 대학을 일률적으로 종합 서열화하는 사례는 없다. 헤럴드 경제 2020.12 4. 이처럼 일본에서 대학 간의 서열화가 비교적 없는 까닭은 우선 대학 입학 시험이 국립과 사립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모든 대학이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립의 경우 대학별고사 예전 한국의 본고사를 통해서 선발한다. 한국에서 요즘도 대학별고사를 다시 시행하자는 소리들이 자주 들린다. 그러나 해방 후 각 대학별고사를 실시했던 시절 입시 비리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본고사 내지 대학별고사 이야기를 아예 못 꺼내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숙명여대 사건이 발생하여 입시 부정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마디로 한국 대학들의 자정 능력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의 대학 입시에 부정한 방법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본처럼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한국인의 윤리와 법의식은 일본에 비하여 현저하게 모자란다. 특히 입시 내지 학교 성적에 관한 한 한국인들의 맹목적인 자녀 사랑은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일어나는 입시 관련 대학 비리 사건들을 보면 사립대학들의 자기 관리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의 과학 연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모두가 입시에 미쳐 있으니 정작 대학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연구와 교육은 안중에 없게 된다. 이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혼식만 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하고 막상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은 비참한 결혼과 같은 것이다. 교육보다는 선발에 치중한 교육 및 입시 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모순이다. 과중한 결혼식 비용이 나중에는 부채가 되어 살림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일본의 대학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구제국 대학들은 거기만 나오면 국가에서 특권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일제시대의 잔재가 해방 후에 한국의 또아리를 틀고 서울대 지상주의 가치관을 생산한 것이었다.
이런 각도에서 어떤 교육 개혁 집단들은 서울대를 폐지하자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대의 위상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마저 없애버리면 결국 하향 평준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와 교육공화당의 입장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최소한 5개 더 지방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어림짐작으로는 약 250조 정도 든다. 그러나 코로나 시절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400조에 해당한다. 코로나가 한 번 더 왔다 셈치고 그 돈을 지방 서울대 가칭 설립에 쓸 수 있다. 일본에는 현재 7개의 관립대학구 제국대학이 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일본이 비교적 교육 서열화의 악패에 덜 시달린 나머지 그 에너지를 과학 연구에 투자하여 노벨 과학상 25개라는 찬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이들 7개의 관립대학들은 각자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방 산업과 과학 발전에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은 7개의 제국대학을 가지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과 관련해 전국 대학을 통해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즉 대학의 지역적인 다양화와 비서열화가 노벨상 획득의 조건이 된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처럼 서울대 1극주의 체계 내에서는 노벨상은 불가능하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 특히 대학 균형을 통한 지역 발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한국은 지금 지역 인재들은 더욱 빠르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흡수가 되고 있다. 노령화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균형 발전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대학 입학 국가 통일 시험인 수능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라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대학 줄 세우기가 쉽게 일어난다. 하지만 일본은 국공립 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수능과 같은 격인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입시 일정 등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한국만큼 공립, 사립을 모두 포함한 서열화가 단순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입시 학원가를 필두로 서열화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최상위권의 서열화 및 사회에서의 우대는 상당하기 때문에 67수를 해서라도 도쿄대에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나무위키 1886년부터 1947년까지 존재했던 제국대학들 나무위키. 일본과 독일의 경우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나라 다 봉건주의 시대가 길었고 자연히 중앙 집중은 늦게 이루어졌다. 그 덕분에 오늘날에는 도리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3. 일본 봉건주의 지방할거와 지역대학의 위상. 이처럼 일본의 교육적인 수도권 집중이 한국처럼 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오래된 봉건주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은 명치유신까지 중앙정부를 수립한 적이 없다. 천황이 있긴 했으나 실권은 없었고 지방의 군주들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전근대적인 봉건주의와 지방할거주의 전통이 깊은 나라들은 당연히 중앙 집중의 역사가 짧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 역사의 밸런스라고 할까, 그만큼 그런 나라들은 국가와 민족의 통일이 늦어지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가 약하지만 요즘 와서는 그런 전통이 도리어 플러스로 작용한다. 즉 수도권 집중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수도권 집중 방지가 노벨상 수상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일찍부터 통일이 되어 중앙 집중이 심하다. 거기다가 해방 후부터는 서울 소재의 명문학교들이 지방의 인재들을 거의 서울로 흡수했다. 그 반면 일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인서울 대학교처럼 도쿄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름난 대학은 아니다. 물론 현재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는 도쿄가 중심이기에 아무래도 도쿄에 명문대학이 많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방 분권적 성향이 강한 나라였으며 우리나라만큼 상경에 목매다는 문화가 아니기에 도쿄를 제외한 대도시에도 구제국대를 필두로 명문대가 존재한다. 구제국대학 7교 중에 도쿄대학을 제외한 6교가 수도권 밖에 흩어져 있다. 구제국대학은 대학으로서 역사가 깊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의 국제적, 학술적 성과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대와는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도쿄대학에 갈 성적이 되더라도 그냥 권역의 구제국대학을 일지망으로 잡는 일이 종종 있고 그렇다 해도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국립대학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구제관립대학도 지방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받는 대학이다. 나무위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립지방대학들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름만 지역거점대학이지 서울에 대해서 완전히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두가 인서울대학만을 바라고 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의 소원은 제발 인서울대학 가는 것이다. 4. 결론. 호기심과 여유를 주는 교육을 위하여. 위에서 우리는 주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앙집중과 대학 서열주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노벨상을 위해서는 또한 과학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습자의 학습의 여유와 호기심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습자의 호기심을 무시하고 오직 문제풀이에 모든 학습을 집중한다. 이게 실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다. 문제풀이 잘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돈이 되는 것은 창의성이다. 문제풀이 능력만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요즘 모든 수학 문제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쓰면 사람의 몇만 배, 몇억 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변별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교실이나 시험에서 계산기도 못 쓰게 한다. 교육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노벨상이나 과학의 발전은 결국 호기심을 길러주는 일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호기심은 완전히 싹둑 그 싹을 잘라놓는다. 학습진도 나가는 것 외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은 죄악시한다. 시험 치는 기능을 배우는 것이 한국의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은 지식을 싫어한다. 지식은 원리와 원인 법칙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모두 주관적인 활동이다. 암기로 마구 쑤셔 넣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다. 교사가 아니라 코치를 요구한다. 교육의 일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